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현재 그에 따른 징계나 부적격 검사 퇴직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그 장관님이 업무 현황 보고하신 것 중에 7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에 보면은요, 인권보호 수사 규칙 위반 행위가 형사 범죄를 구성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엄정 대응하고, 검사 적격 심사 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위반하여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도 적극 심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PPT의 통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 인권침해 사건 접수 처리 현황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검찰 인권침해 사건 접수 처리 현황을 보니까 접수가 1,900여 건인데요, 처리가 1,954건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무종사자 인권침해 진정 탄원 사건, 수사 절차 이의 진정 사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개시 의뢰 및 고발한 사건, 이런 내용이 구분이 있는데, 여하튼 약 3년여 동안 인권보호관에게 접수된 인권침해라고 주장되는 사건이 1977건인데 그 중에 1954건이 처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보호 수사 규칙 72조를 보면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내사사건이나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관하여 중요한 인권침해 사건이다라고 해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매우 원활하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검사들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적으로 지금 최기상 의원님 질문처럼 내부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장관께 보고 처리된 그런 사건은 현재로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언론에 난 예를 들면 이런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는 검사다라고 해서 언론에 난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누범 기간 중에 특수 강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법 적용을 잘못해 중한형을 회피하게 해준 검사, 피의자가 아닌 목격자에 대해 경찰 송치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서 경찰 의견에 따라서 벌금형으로 잘못 기소한 검사,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중국인을 구금한 검사, 이 언론에 난 내용들입니다만, 이 통계를 보면 1,900여 건이 접수가 됐으면 이 부분이 인권침해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된 사건이 있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검사나 수사관 등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장관님께서는 특별히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신 검찰국장이나 인권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체적인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저도 국장으로 온 일에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드리거나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징계 조항이 없다라는 제 지적에 대해서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그 조항이 없더라도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900여 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셨다는 건데, 그렇다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만 내려졌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그거에 관해서 전체 검찰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때만이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규범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검사 징계나 수사관들에 대해 관해 가지고 그 감찰을 실시할 때 인권보호 수사 준칙의 위배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 그거를 분석을 하고 별도의 통계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징계 과정에서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다만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알리고 그래서 규범력을 제고하는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게 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네. 결국은 이거는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최기상 의원님처럼 지금 이 부분에 위반 사례가 신고된 건수가 많고,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고 뭐 징계가 되는지 여부, 또 인사에 반영하고 적격 심사에 반영하는지 이런 여부들은 결국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최 의원님 같은 분이 이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결과를 보고받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정기 인사가 아닌 시기에 퇴직한 검사가 꽤 많습니다. 보니까 2017년에 26명, 2018년에 36명, 2019년에 51명, 2020년에 57명인데요. 혹시 정기 인사 외에 퇴직한 검사에 대해서 장관님 계속 중간중간에 보고 받으십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장관 필수적인 보고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정기 인사 때 외에는 사표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중간에 사표를 쓰고 갑자기 나가버리면 당연히 사건 처리는 지연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한테 재배당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연된 사건 처리가 더 미뤄져서 우리 국민들께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중간에 갑자기 사직하고 나간 검사들이 같으면 뭔가 비위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문제가 되기 전에 사직 사표를 쓰고 나가서 변호사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애초에 정기 인사 외에는 사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법원처럼 관행을 수립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만 장관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위를 회피하기 위한 차원의 중간 사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대개는 다 뭐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 사정이 있어서 사퇴 의지를 표명하고 신고 수리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최기상 의원님 지적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법원에서 20년 전에는 9월에도 사표를 한번 받고요. 2월에 한번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으로 줄여서 2월에 한 번만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게 되면 소위 정관예우라는 외관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서 가능하면 정기 인사 때 사표를 쓰고 나가는 게 정관예우에 오해도 덜 받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건 처리가 미뤄지거나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